창문을 하나씩 그릴 겁니다. 먼저 여기부터. 자, 그럼 우리가 창문을 그리려면 여기에 레이어가 필요하죠. 3D 창문.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요? 이 창틀이죠. 그러니까 창틀을 그릴 건데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창틀의 두께, 창틀의 이 두께는 45mm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선택하면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되죠? 네, 옵셋 45mm 엔터.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지우면 이렇게 창틀 모양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푸시 앤 풀. 아이고, 다시요. 얘 그룹을 안 만들었네요. 이거 그룹 만들어야 돼요. 자, 그룹 만들어 봅시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얘 그룹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 그룹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봅시다. 다시요. 먼저 얘부터 그룹 먼저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얘를 그룹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다시 창문으로 만들어 보죠. 트리플 클릭, 선택 빼기, 다시 45mm, 선택 지우기,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요. 제가 치수를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mm.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잘 봅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만들 거예요. 렉탱글 꼭지점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그리는데, 중요한 건 어때요? 문이 중간에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30mm를 더 이동해 줍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겹쳐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똑같습니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선택 필요 없는 거 선택 빼고. 자, 이번에는 창문 이 폭이 얼마예요? 60mm죠. 60, 지우개로 지우고, 푸시 앤 풀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똑같이 제가 치수를 넣어 드립니다. 이 폭이 60, 그 다음에 여기가 40.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유리를, 그러니까 창문을 만들면 중간에 이렇게 유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유리겠죠, 그죠? 표시가 안 나니까 이렇게 유리를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유리를 넣고 이렇게 위로 올려다 봅니다. 자, 중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유리가 창문의 중간으로 되게끔 이동하고, 함께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도 중간으로 가는데, 자, 제가 이렇게 중간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맞춰줘야 서로 이렇게 중간 라인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중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선택을 해서, 특히 지금 이쪽은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돼요. 안쪽으로 이동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고, 이래야 이중창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얘네들을 동시에 선택하고 이동해, 복사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이죠. 로테이트 원점, 영도 방향. 자, 다시 또 카피.
다시 또 카피,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90도. 그러면 요쪽은 창문이 완성됐습니다. 자, 창문 완성시켜 보시죠. 이쪽으로 보시죠. 여기는 치수가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은 먼저 창틀부터 그립니다. 트리플 클릭, 옵셋 45mm, 지우개로 지우고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까지 가되 선을 붙잡아서 30mm만 조금 더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트리플 클릭, 옵셋 60mm,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렉탱글, 그 다음에 유리 질감 넣어주고, 자, 이동하기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래서 유리창을 만들어 주시고, 역시 중간으로, 자, 미드 포인트로 이동하고 복사해서 갖다 놓고, 자, 순서대로 함께 선택하고 안쪽으로 이동,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갖다 놓으시면 형상이 완성이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복사를 해서 해볼까요? 선택하고 이동하고, 자, 복사. 아, 여기 사이즈가 안 맞겠군요. 아, 안타깝네요. 사이즈가 안 맞네요. 안 되겠네요. 다시 렉탱글, 자, 옵셋 45mm, 자,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또 렉탱글, 자, 선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30mm, 옵셋 60mm,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로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중간으로 이동하기, 다시 복제해서 함께 선택하고 안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복제. 그러면 욕실 창문도 완성됐습니다. 욕실 창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다가 작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좀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방법은 여기다 일단 구멍을 이렇게 내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방법은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아이고, 지우고, 자, 오른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 나오죠? 그럼 그룹 오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 앤 풀로 밀면, 자, 이 부분 바로 여기죠. 이렇게 벽을 오픈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렉탱글,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 역시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선을 30mm 이동해 주시면 돼요. 30mm. 그 다음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해서 창문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자, 생각보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뒤쪽에 놓을 거예요. 유리창을 내가 바라볼 때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코너가 미드 포인트로 와야 돼요. 내가 유리창을 앞쪽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리창의, 그러니까 창문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 미드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함께 선택하고요. 자, 이번엔 이렇게 뒤로 미룹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요.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제 이런 게 잘 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벽을 개방 안 하고 작업해야 돼요.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벽을 개방해 놓고 작업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작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군데 빼곤 다 했네요. 자, 빨리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거실창을 모델링 할 겁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렉탱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틀이죠. 옵셋 45mm.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요.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그런데 이번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여기서 딱 마주치거든요. 이 안에서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리는데 얘가 이쪽이 바깥쪽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으로 30mm 이동하기. 이렇게 해서 30mm. 자, 이렇게 지우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트리플 클릭, 옵셋 60mm.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번엔 유리 질감 부여해주고, 자, 이동하기. 같이 그룹으로 만들고. 자, 잘 보세요. 얘가 이제 미드 포인트로 갑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실 내측에서 봤을 때 얘가 앞쪽. 그 다음에 복사해서 뒤쪽. 다시 복사해서 마주치고, 다시 복사해서 안쪽.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쪽에서 봤을 때 안쪽, 바깥쪽에서 봤을 때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동해 놓고, 이렇게 이동해 놓으면, 자, 창문이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보시죠. 순서가 안쪽, 바깥쪽, 안쪽. 이때 중요한 건 여긴 마주치는 거예요. 여긴 마주치는 거고 여기가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정확하게 미드 포인트 맞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중문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렉탱글을 가져오는데 어떤가요? 삐뚤음하게 가져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화살표를 누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화살표를 눌러서 모서리나 꼭지점을 클릭하면 딱 맞춰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그리는 방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는 방향을 제한하고 그다음 모서리나 꼭지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자, 더블 클릭, 모서리 삭제하고 옵셋 45mm.
자, 이번에는 150mm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요.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이번에도 역시 중간까지, 그리고 이동하기 30mm, 더블 클릭, 옵셋 60mm,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유리 질감 주고 더블 클릭, 가운데로 이동하고, 자, 미드 포인트로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복제해서 맞춰주면, 네, 이렇게 중문까지 완성됐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보시죠. 여기는 900mm, 여기도 900mm, 여기도 900mm, 여기는 800mm. 여기가 100mm가 작죠? 그러니까 똑같이 열어서 여기를 이렇게 100mm 이동해 줍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도 900mm가 될 것이고 여기도 900mm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이즈가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방문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만들면 돼요. 테이블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200mm입니다. 렉탱글 200,40mm요. 푸시 앤 풀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같이 있는 거죠. 자, 테이프로 다시 한번 재볼까요? 820 렉탱글, 자, 820,40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로테이트 0도, 그러니까 원점 0도 90도, 이런 모습으로 되겠네요. 문지방 안 그렸어요? 요즘 문지방 있는 집 많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자, 플립 얼렁 그린 방향으로 다시 선택하고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사,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다시 복사,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그러면 네, 일단 방문은 다 완성됐네요. 자, 방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3D 웨어하우스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 로그인 하도록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크롬에서 3D 웨어하우스를 검색하시고 크롬에서 가입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안에다 가구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다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 3D 웨어하우스는 전 세계의 스케치업 유저들이 자기가 만든 모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3D 웨어하우스입니다. 여기다가 한글이나 영어로 검색하시면 돼요. 자, 베드, 그러면 침대란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요. 이 침대 가져올 거예요. 눌러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또는 오른쪽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죠? 자, 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Load this directory. 직접적으로 into your SketchUp 모델. 지금 작업하는 스케치업 모델로 다이렉트로 불러오시겠습니까? Yes.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침대 작업은 끝났네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조금 크긴 크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네요. 자요. 그러면 하나 해결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직접 불러다가 쓰는 겁니다. ISO는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가구 모델링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불러다 사용하는 방법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접 불러다가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가구나 바닥 이런 벽체들 있죠. 여기다가 재질 주셔야 돼요. 자, 오픈하신 다음에 이 부분, 자, 타일이죠. 타일을 보시면 이거 욕실용 타일이란 말이죠. 욕실용 타일이에요. 이렇게 주면 욕실에 들어갑니다. 이거 욕실용 타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뭐 여기만 들어가겠어요? 스톤이라고 있습니다. 돌멩이들. 그러면 이렇게 대리석 질감 효과도 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긴 거실이죠? 우드.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바닥 질감 줄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이번 과제물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만드시면 돼요. 자, 탑뷰 보이시나요? 이거 컬러링 한 거죠. 원근감 빼볼까요? 컬러링 맞나요? 포토샵에서 컬러링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굳이 포토샵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케치업에서 이와 같이 컬러링이 가능해요. 네, 이와 같이 아이소메트릭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자, 내일까지 시간 천천히 드릴 테니까 이것 전부 다 완성시키세요.